그렇게까지 뭐 되게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 아까 저번에 일요일에 했던 그 질문이 워낙 어려워서 막 내가 어렵다고 막 계속 얘기했지만 얘도 그렇게까지 뭐 딱 읽고 나서 막 가독성이 막 좋아갖고 그렇게 되는 질문은 아니고 여기 그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16번이 아니라 14번이었어요. 14번 문제가 50%대니까 사실 14번 문제는 가하고 나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14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었고, 그리고 알티세르하고 약간 비슷하죠. 니나크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또 지문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볼 테니까 봅시다. 자, 심리철학이 나왔어요. 심리철학이 있는데, 그럼 요게 이제 어쨌든 핵심어가 되죠.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심리철학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동일론이랑 기능주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냥 동일론 네모로 묶으면 의식이 뇌의 물질 상태와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의식이 뭐라는 거야? 그냥 뇌라는 거야, 뇌. 뇌와 의식은 하나다. 여러분의 의식은 어디서 나온다고? 뇌에서 나온다는 거야, 동일론. 그냥 뇌가 의식이 뇌야. 그치? 근데 기능주의는 뭐냐? 달리라고 했으니까 반대겠죠?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야. 뭐야 이건? 의식은 기능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동일론은 알겠단 말이야. 뇌에서 우리가 그 뇌에서 뭘 시키잖아. 뭘 보면은 그걸 알 수도 있거나 깨닫거나 뇌에서 오니까 그렇다 치는데 의식은 기능이고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서로 다른 물질에서 물질이 달라. 근데 같은 기능이 구현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럼 봐봐. 동일론은 동일하다니까 하나라고 하지만 기능주의는 왜 달리라고 표현했냐?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동일론은 하나지만 얘는 뭐 여러 개다. 여러 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 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왜냐면 뇌도 물질로 봤잖아. 그러니까 뇌에서는 의식 하나만 나오는데 얘는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 이때 기능이 뭐냐?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입니다. 기능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인풋, 아웃풋 되는 뭐 이런 거죠. 함수적 역할이에요. 자, 기능은 함수 역할이야. 자, 함수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의 일치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들어간 거와 나온 게 동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고통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로봇인데 걔는 뭘 찌르면 아야! 이런 고통하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다고 쳐봐. 그러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응?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거야.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는데 로봇과 우리는 다르다는데 걔한테는 찔리면 아프다고 해. 근데 우리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물질인데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기능주의에서는 그 물질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다른 물질에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기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냐? 응? 자, 그럼 어쨌든 심리 철학의 동일론과 기능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동일론은 하나니까 뭐 필요 없고, 기능주의는 여러 개의 기능,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동일한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설. 설은 사람 이름인 것 같죠? 자, 이 사람은 기능주의를 반박합니다. 응? 자,
자,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하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아까 기능주의가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물질이 달라도 또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가 기능주의였잖아. 근데 이걸 반박하려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자, 뭐였냐? 중국어 방이라는 그 실험을 합니다. 중국어 방 안에서 중국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 중국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다 알아.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놔요. 그러니까 걔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 근데 거기 무슨 규칙이 있어. 그래서 그 말이 그냥 들리면 그 말에 맞춰서 반응을 한다는 거야.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능은 같아. 왜? 인풋하면 아웃풋이 똑같으니까. 근데 의식은 다르다는 거야. 이때 의식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어 아는 자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앞에 거랑 반대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 아까는 물질이 달라도 기능이 동일할 수 있어요. 사람과 로봇은 물질이 다르지만 하는 짓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봐라. 응?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나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하면 기능은 같은데 의식은 다른 게 아니냐. 응? 그러니까 위하고 반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동일론이랑 기능주의랑 설은 세 가지 얘기했는데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자, 만자 들어가면 중요하다 그랬다. 이 세 가지는 또 공통점이 뭐냐? 기능주의하고 설은 지금 얘가 이제 비판을 했지만, 중요한 건 몸의 내부에서만 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몸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은 몸 안에 있잖아. 바깥에 있지 않잖아. 근데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이 안에서 뭐 일어나고 이 안에서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인지한다는 건 뭐야? 뭘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뭘 거 있네? 뭐 이런 거 인지하는 거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는 거야.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기억이 없었어. 근데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면서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딱 기억이 나. 그러면 그건 뭐야? 그건 인지가 바깥에 있는 것 때문에 나한테 자극을 준 거잖아. 그래서 로렌츠 확장이론, 인지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로렌츠 확장 인지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했으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게 되겠지. 그치? 이게 될 거야. 이거는 전부 다 얘는 이렇게 할게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거였는데 얘는 몸 바깥일 거예요. 로렌츠 확장 인지 이론이 이를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개념 설명하고 그 동일론이랑 기능주의랑 설은 내부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나거나 인지가 되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에 따르면 그라고 했어요. 그는 누구냐면 로렌즈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 이름일 거니까.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자, 근데 처음 또 단어가 나타났어요. 심적 상태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얘네 박스로 묶고 싶은데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자, 뭐야? 심적 상태라는 거는 지금 따옴표까지 쳐줬어요.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나타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자, 뭐 설명하냐면 지금 인지 과정 설명하고 있어요. 인지 과정. 근데 인지가 로렌즈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래요. 근데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심적 상태구나. 심적 상태가 뭐야? 기억이나 믿음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냅니다. 심적 상태는 그 기억이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존이 없어요. 주체의 의미를 나타낸대요.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의존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 기억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자기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어떤 지각하는 학생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얘가 언제 지각했더라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내가 그 의존할 필요 없이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지?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라고 하는 게 있대요. 심적 상태의 반대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거겠죠. 따옴표도 있고 그대로. 이거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 만자 들어온 2번이나 들었어. 아까 심적 상태는 주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의존이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주체 해석이 의존을 해야 된대요. 자, 요 말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나 믿음이니까. 근데 이거는 주체가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했다는 거는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갔다는 거죠. 사회적 합의의 의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마 의존이겠죠. 의존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얘는 의존하고 얘는 의존이 없다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겠지. 심적 상태는 의존이 필요 없어요. 파생은 뭔가 의존해야 돼. 사람들한테 의존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의존하든지. 자, 앞에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라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막 거기 전자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파생적 상태입니다. 파생적 상태. 주체에 의해서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입니다. 자, 파생적 상태라는 건 주체의 해석이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노트북에 뭐라고 써 있는 거는 파생적인 상태가 되고 내가 그걸 읽어가지고 맞다 기억이 났어 이렇게 해도 거기 남아있는 건 뭐라는 거야? 남아있는 건 여전히 파생적 상태라는 거야.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났잖아. 응? 근데 기억은 아까 뭐라 그랬죠? 심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트북에 뭐라 써 있었어. 응? 뭐 A를 미워해라. 맞다, 걔를 미워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생각이 나면 기억이 됐으니까 그건 심적 상태가 되는 거고 A를 미워해라고 써있는 그 글자 자체는 그냥 파생적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했죠?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그럼 변환된 건가보다가 아니라 파생이 심적으로 변환된 게 아니고 자, 어려운 말이 나오네.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거래요. 자, 차이가 뭔지 한번 볼까요? 파생이 심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만약에 노트북을 딱 열었는데 그게 파생해서 심적으로 변환되려면 그 안에 있는 A를 미워하라가 심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요. 뭐 클릭 같은 거 조작해서 심적 상태를 생기게 한다는 거야. 심적 상태가 아까 기억이었잖아. 그런 과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말과 요 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건 뭐 6월달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앞에 있는 요 말하고요. 이 말과 이 말은 다른 거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같지가 않아요. 문제에서 낼 거야 분명히.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거 뭐야.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억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래요. 자, 또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읽어보시면 기억이 주체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기억이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산되는 거라는 거죠.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에 거칠 때만 다시 말해서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이 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다시 정리해보면 자, 내가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그 심적 상태의 인지 과정이 확장이 된 거예요. 노트북을 보고. 그러면 그 확장된 인지 과정과 확장된 인지 과정은 좀 다른데, 어쨌든 확장된 인지 과정은 주체일 것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야.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체 없는 인지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 넓혀서 설명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이 된다는 거는 주체가 있어야 돼. 주체가 있어서 그 주체를 갖고 파생적인 상태를 조작해서 심적 상태를 만들어. 그 심적 상태가 되면 그게 밖에 나와서 확장이 돼.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심적 상태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그 인지 과정이 확장이 돼. 그러면 그 확장이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주체가 그걸 보고 조작을 해가지고 심적 상태다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건 여기만 읽으면 중요하다고 못 느끼거든요. 이게 나하고의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주체 없이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주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인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리한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나로 가볼게요. 나는 더 쉬운데, 뭐야 이거. 나는 약간 더 쉽긴 쉬운데, 뭐랄까. 둘이 비교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일론이랑 기능주의를 할 건데, 요 위에다가 요거를 먼저 써놓겠습니다. 몸에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 이게 필요해 합니다. 필요하죠? 자, 몸의 내부 환경이라고 이렇게 일단 먼저 써놓을게요. 지금부터 할 세 가지는 내부 환경 안에만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자, 동일론부터 가볼게요. 동일론. 자, 동일론은 그냥 하나. 뭐라고 했냐면 의식과 뇌 물질은 하나요. 그리고 동일론에 대한 관련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의식과 뇌 물질은 똑같다. 그 다음에 기능주의가 있습니다. 기능주의. 자, 기능주의가 동일론의 반대였었잖아. 반대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의식이 뭐라고 했냐면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기능의 뜻이 뭐예요? 요거는 개념이란 뜻이에요. 개념. 입력, 출력, 함수적 역할. 여러분, 내가 문제 푸는 시간 들을 때 푸는 거랑 안 푸는 거랑 하는 거 땅 차이야, 니네. 풀고 나서 이거 보는 거랑 그냥 듣는 거는 되게 중요해. 풀 때 꼼꼼하게 풀면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적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 때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입력 출력의 함수적 역할이 기능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능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서로 다른 물질을 자, 이 서로 다른 물질이 같은 기능을 한다. 같은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그래서 그 물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은 뭔지 중요하지 않다. 왜? 다른 물질에도 같은 기능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주의를 이제 비판하죠. 비판합니다. 설이라는 사람이 비판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셋을 묶어 놓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몸의 내부 환경. 자, 설이 그 중국어 방 사례를 들었어요. 요걸 들었어. 이렇게 들어서 뭐라고 했냐,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때 의식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동일한 기능 구현할 때 의식이 다를 수 있다. 의식 같다 그랬어, 위에서는. 그지? 자, 이렇게 얘기해서 비판을 했고, 요거는 몸 내부의 환경이고요. 그러면 몸 바깥으로 확장한 게 있었잖아? 자, 그 다음에는 자, 몸 바깥으로 확장했어. 자, 이거는 로렌츠 확장 이론입니다. 로렌츠 확장 이론이고요. 일단 뭐 얘기했냐? 인지과정 얘기했죠. 인지과정이 뭐냐? 과정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 인지과정이 뭐냐 했더니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 이걸 조작해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아니라 그랬어. 파생적 상태가, 줄여서만 쓸게요. 심적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줄였어요. 그냥 줄여서. 자, 그 다음에 파생적 상태는 뭐고 심적 상태는 뭐냐. 이거 주체 해석,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의존합니다. 자, 의존이란 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얘를 묶는 게 좋겠네, 이렇게.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체적 행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뭐가 있냐면 기억이랑 믿음이 있어요. 여기다 얘기해줬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인지과정이었잖아.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 심적 상태. 확장된 인지과정은 그럼 뭔데? 확장된 게 뭐냐면, 봐. 자, 심적 상태 이거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리 상태 심적 상태가 몸 밖으로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더 있는데 주체랑 통합일 때만 그래서 뭐 전체 주제와 동일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 가에서는 말하고 싶은 게 이거 로렌츠 확장 이론이거든요. 자, 주체 없이는 인지가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결국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 뒤에 와서 좀 더 하나만 더 일단 주체 없이는 인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입니다. 일단 이거 나하고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해보게 됐지. 주체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하고 그래서 인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두 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 그 모의고사에서는 얘는 둘이 제일 어려워요. 네. 자, 쉬는 시간. 아니 안 쉬어. 뭘 쉬어 이게 뭐 한 게 뭐 있다고 쉬어. 그리고 이런 거 중간에 쉬면 좀 그래요. 왜요? 3시간 수업 그냥 안 쉬고도 막 고3들은 하고 그러는데. 다 적었어요? 우리 학원이 진짜 조용하기로 아주 유명한 학원이거든요. 너무 조용해서 저학년이 들어와도 조용하고, 뭐 중학교 애들 거의 막 까불잖아. 근데 까부는 애들이 들어와도 조용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학원에 활기가 이제 생겼어요. 그죠? 어떤 학생이 들어오고 나서 아주 활기차게 학원이 바뀌어서 기분은 좋은데 우리 학원의 이미지가 조금. 자, 두 번째 나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근데 나를 잘 보고 이거랑 둘이 비교하는데, 근데 이거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거 아니죠? 이게 가나 쪼개져 있는 독서 지문이 뜨면 어쨌든 두 번째 지문은 첫 번째 지문하고 비교하든 뭐 차이점이나 공통점 잡고 그거 두 개 물어보는 문제, 뭐 이걸로 이거 비판하라라든지 이거 공통이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면서 앞에 거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지각이 인지랑 같은 뜻이냐? 약간? 응? 그렇죠. 비슷한 뜻이잖아. 근데 이게 뭐 철학에서는 이 말이 뭐 똑같은 말일 수가
경우가 되게 많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각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야. 앞에서 인지가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지각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뭔가 의미가 약간 있다는 거고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응?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지각됐다는 게 뭐 눈으로 봤든지 아니면 뭐 촉각 같은 걸 느끼든지 뭐 이런 거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물과 내 몸이 물질 세계에 있다는 거야. 자, 내 몸이 여기 있어야지. 내 몸이 여기 있어야지. 얘를 볼 거 아니야. 얘를 봐서 연필이다, 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물과 내 몸이 같은 물질 세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사물은 물질이니까 나도 물질이고, 그치? 둘째는 뭐냐? 둘째는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이,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좀 이제 헷갈리죠. 나의 의식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을 하려면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그 감각이 있으려면 같은 시공간이라고 칠게요. 같은 시공간에 있는 물질 세계에 있어야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잖아.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의식하는 거잖아. 근데 그 의식은 여기 있으면 안 된대. 이 공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의식은 어디 있는데? 몸에 있잖아. 의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이 안에 어딘가 있을 건데, 즉 몸으로서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의식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같은 세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겁니다. 약간 모순입니다.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문제로 그래서 만들지는 않았어 자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기관은 같이 있어야 되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생기는 의식은 다른 곳에 있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에 대한 객관주의적 철학의 입장은 자 그러면 객관주의 철학이 나왔어요. 다른 편 없지만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해서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다. 첫 번째는 자 모든 것은 물질로 환원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물질로 바뀌어. 그러면 의식은 뭐가 된다? 물질에 불과.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잖아. 이거잖아. 의식은 뇌의 물질이다. 의식이 뇌의 물질과 상태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은 물질로 환원돼서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실체로 규정합니다. 의식과 물질을 구분합니다. 아까는 환원됐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물질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밑줄 쳐야겠네. 의식을 포함한까지 쳐야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물질로 환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를 규정하고, 그러니까 완전 분리하는 거예요.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합니다. 두 가지야. 하나는 그냥 의식이 다 물질로 바뀌어요. 또 하나는 의식과 물질은 달라요.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1번의 결과는 물질적 반응이에요. 이걸 모든 물질로 환원됐다 의식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감각 자극 때문에 생기는 물질적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두 번째 후자로 얘기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이 반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과 물질이 구별되면 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의식이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얘기야.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2번은 구분이 되는데 1번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응? 자, 주체랑 대상이에요. 물질과 의식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뭘로?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지각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 같은데? 자, 내가 아까 이거 펜 본다 그랬잖아. 펜 봐가지고 이거 지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각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응? 그러면 얘가 대상이고 내가 주체란 말이야. 근데 주체랑 대상은 지각하기 전부터 나는 나로 있었고 얘는 얘로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각각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누가 했냐? 객관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객관주의 철학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관점 모두 다 주체와 대상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왜? 주체와 대상을 분리를 전제로 했으니까. 응? 자, 그런데 여기는 그 학자가 나오진 않거든요. 학자가 안 나오잖아, 한 명도. 근데 하지만이라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반론,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할 거건데, 그럼 누가 반박한 거냐면 얘는 그냥 필자가 반박한 거야. 필자가 반박한 거면 이 글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장이 이거야. 틀렸다고 할 거야, 이제부터. 객관주의, 이 말이 틀렸어. 자,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자, 그러면 분명히, 자, 이거 객관주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각자의 존재하기 이전에 얽힘의 체험이래요. 얽힘의 체험. 지각은, 야, 이게 근데 말이 되냐? 주체랑 대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얽혀있는 상태라는 거야. 자, 또 예를 들어줬겠죠. 못 알아들으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지? 그리고 내 손이 닿았으니까 내가 주체예요.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았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 같이 된다는 거야. 그지?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이라는 거야. 그럼 얽힘의 순간이라는 것은 동시에 감각되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얽혔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때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이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알아요? 이과의 학생들 알죠? 우리 문과는 잘 모르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인가 뭔가. 양자역학 때문에 난리 났지? 양자역학 때문에 난리 났어. 그거 컴퓨터 때문에 지금 그거 암호 다 뚫려가지고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진짜 처음에 딱 들으면 진짜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슈레딩거라는 그 무슨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물론 고양이를 갖다가 붙인 건데 고양이가 꼭 무슨 거 상자 안에 고양이 넣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총으로 쏜다 그랬단 말이야. 상자 안에 고양이를 총으로 쏴. 그러면 그 고양이는 총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응? 맞았으면 죽는 거고 안 맞았으면 살았어요. 총알이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른다고 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죽었거나 살았거나. 근데 양자역학은 뭐라는 거야?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다는 거야. 에?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다는 거야.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야. 유니버스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 유니버스 들어봤잖아요. 응?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똑같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동시에. 그게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
응? 대박인 거죠,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딘가 있다는 거잖아. 나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응? 거기서는 내가 뭐 학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박스 줍는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고. 그 양자역학이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죽었는데 동시에 살아있을 수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봐야 될 거냐?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보는 순간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 전까지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옛날엔 미친 얘기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게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컴퓨터 뭐 잘 몰라요 나도. 기존의 컴퓨터가 0, 1로만 돼 있는데 걔는 이제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두 개만 있으면은 0, 1이지만 막 많으면은 10에 막 2에 10승이라고 하면 1024잖아. 근데 그 1024배 빠른 거야. 만약에 죽고 싶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게 너무 진짜 놀라운데 이것도 지금 약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손을 딱 터치하는 순간은 맞다. 너는 너고 난 나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만져지는 순간에 맞아 얘는 얘였지 난 나였지. 그러니까 각자의 존재하기 이전에 나는 얽힘에 있는 체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서로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지 못했는데 감각되는 순간 분리가 된다라는 그런 진짜 놀라운 거죠.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확정됩니다. 자, 잘 봐. 야, 그럼 잠깐만요. 이거 있지 아까 가 어딨어? 가에서 끝날 때 우리 어떻게 끝나냐면 주체 없이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주체가 있어야 인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주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주체 후에 인지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한 거냐? 얘는 지금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확정된다 그랬어. 얘하고 완전 반대야.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가 않아요. 감각이 지각이고 지각이 감각이 된다. 이거 이따 문제 풀었죠?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 객관 이거 요거 두 가지는 객관주의적 입장이에요. 그거 아니고 내 몸의 내 몸의 체험이야.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다 나의 몸이다. 자, 나의 몸에만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가와 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이따 14번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봅시다. 객관주의 철학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할 일 별로 없으면은 지문을 계속 읽어요. 그냥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서 뭐하냐. 유튜브 보지 말고 지문을 읽어. 그냥 가서 그러면 좋아져 진짜로. 그럼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지문을 계속 읽는 거야. 계속 여러 번.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럼 된다. 자, 객관주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얘는 객관주의 철학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 철학 안에 이제 지각이라는 설명을 하죠. 지각이 뭐냐. 자, 개념이죠, 이거. 몸에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거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사물은 뭐 이 내 몸하고 사물은 물질 세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존재를 해야 된다. 존재로서. 자, 이거는 객관주의 철학을 설명할 때 지각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에 이제 입장이 있었지. 두 개 있었죠. 자, 두 개가 있었는데 입장이 첫 번째 입장은 의식은 다 물질로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는 근데 자, 얘는 물질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거의 결론은 주체의 물질적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과 물질을 구별했죠. 자, 그러면 이 결론은 의식의 판단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독자적인 실체가 돼요, 의식이. 하지만, 그러나,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그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는 거다. 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은 자,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입니다.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비판을 합니다. 필자가 비판하는 거라서 얘는 무슨 그 학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는 이거야. 비판이야. 자, 뭐라고 비판할 거냐? 지각에 대해 설명할 건데, 주체랑 대상이, 자, 이거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분리, 얽힘의 체험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감각하는 것, 되는 것,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밑줄 쳐야겠다. 그리고 여기 요거 아까 얽힘의 체험이죠? 주체 대상이 확정되고요. 지각이랑 감각은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별이 아예 구분이 안 돼. 터치를 딱 하는 순간. 그게 감각이 지각이니까.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내 몸의 체험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적 반응 아니고요. 의식의 체험 아닙니다. 의식의 체험이 아니라 의식의 판단. 판단 아닙니다, 이렇게. 뭐야, 시간 또 거의 다 됐나? 이상하다. 일요일날 책 그 갖고 오세요. 뒤에 그 달아드릴 테니까. 그 준혁이는 그 뭐지? 찍어서 보내줘.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 봅시다. 문제 막 못 풀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해가 또 안 되면 또 못 풀 수도 있긴 하고 이해가. 이 부분은 객관주의 철학이랑 반대죠. 반대로 로렌즈 그것도 로렌츠가 약간 얘랑 비슷해. 객관주의랑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됐다고 했으니까. 자, 내용 볼게요. 여러분 몇 개나 맞았나 맞춰보세요. 뭐 어디였어? 이게 어쨌든 좋은 문제들이잖아요. 좋은 문제들이니까. 자, 적절한 거 찾는 거다.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땡땡은 같지 않다. 뭐뭐는 같지 않다는 설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기능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지? 뭐랑 뭐가 같다 그랬지? 의식이랑 기능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능주의가. 소개를 한 다음에 뭐뭐는 같지 않다. 근데 얘가 뭐라고 했지? 기능은 같아도 의식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의식은 다를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의식과 뇌의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지? 얘네는 갈 수 없죠. 얘네는 갈 수 없고,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나 입력과 출력? 입력과 출력?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의식과 함수의 역할, 같지 않다. 근데 입력과 출력이 같지 않다. 뭐, 그래, 그렇다, 진짜. 그 다음에, 그리고 인지 과정이 몸 밖으로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하는 확장 인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끝. 나는 인지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 즉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땡땡으로서의 지각을 주장한다. 근데 이거 뭐 보면은 얘네들은 다 될 수가 없었잖아요. 다 될 수가 없었어. 맨몸의 체험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1번 가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는 맞췄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알면 되게 쉬워. 알면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없다라고 했다는 거야. 동일론이니까 뇌랑 의식은 동일하다 했으니까 맞고. 자, 설의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고 볼 것이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른데 행동은 똑같았잖아. 그래서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맞죠? 그 다음에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기억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심적 상태예요. 그죠? 심적 상태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 확장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 아까 있었지? 헷갈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죠. 응? 여기 있었잖아요.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지? 낼 줄 알았죠, 우리가. 근데 기억이라고 말을 바꿨어. 내 기억은 심적 상태였어. 그지? 기억이랑 믿음이었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로렌츠는 인지 과정의 파생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조작해서 심적 상태를 뭐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로렌츠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다. 파생적 상태다. 응? 그렇게 얘기했어. 그지? 파생적. 그래서 3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4번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나의 필자와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려면 그럼 나의 필자의 관점이 여기 주장이잖아, 주장.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학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주의 비판한 거 얘가 필자의 관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아까 가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주체 없이는 인지가 없다 그랬어요. 주체 없이는 인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지 이전에 주체가 있었다. 확정된 주체라고 합시다. 이전에 확정된 주체가 있었다. 주체가 있어야 인지가 있다며. 그지? 근데 나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냥 얽혀 있다가 갑자기 지각을 해. 지각 후에 그 주체랑 대상이 확정이 된다는 거야.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라고. 자, 그러면 봐봐. 확장된 인지 과정이 나의 필자가 기억을 평가한 거잖아.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가에서 주체가 먼저야. 아니야. 지각 후에 주체는 만들어져. 이렇게 해야 되잖아.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어때요? 그냥 괜찮지? 요것도 가의 주장이 되잖아. 가의 주장이 맞죠? 그리고
나는 가를 비판해야 되니까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넌 타당하지 않다. 2번 볼까요?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의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어? 의식의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다. 어쨌든 일단 얘네들은 다 틀렸는데 의식을 물질에 불과하다고 봤냐? 이것도 틀렸지. 아까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러면 의식의 세계를 구성한 독자적 실체라고 봤냐? 이것도 객관주의니까 또 틀렸지. 타당하지도 않고. 주제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거. 자, 이런 얘기는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다는 맞지만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5번을 제일 많이 갔는데 5번이 뭐 길기도 하고 1, 2, 3, 4번까지 읽어서 말이 안 되니까 5번문으로 가신 것 같은데 자 이거 봐. 주체와 대상을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진다라고 언제 그랬냐? 나에서 얽힘이 있다 그랬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럴싸하게 썼지만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에요. 어려웠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웠고 자 니은의 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아까 니은이 이거였거든요. 감각과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아요. 왜? 서로 얽혀 있으니까요. 응? 그런 뜻이잖아.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 세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 얽힘의 작용이 딱 떠있네. 그치? 지각은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감각은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랬어? 지각은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감각으로 판단하고 자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얽힘 들어가야 됩니다. 15번 답 2번이에요. 80%야 이건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17번 답 몇 번 했어요? 4번입니다 이건. 자 16번도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가나 바탕으로 이제 보기 볼 건데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사람이 있어요.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더듬 사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자 A는 막대기 사용해서 눈에 안 보여 지금.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 진동을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A는 감각을 사용했냐? 그러면 뭐 사용한 거야? 촉각 사용한 거죠. 촉각 사용했어요. 시각은 없지만 촉각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이상해.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자 뇌랑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는 걸 사용해서 전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초음파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 초음파로 해가지고 뇌에다가 알려주는 거야. 어디에 뭐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지.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A와 조금 다르죠. B는 지금 뭐냐면 뇌를 바로 썼네요. 그죠? BCI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A랑 B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A는 자기가 스스로 어쨌든 막대기를 가지고 사물의 위치를 파악했고요. B는 그냥 머리 안에 뇌에다가 그냥 그 초음파 연결해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기능주의예요. A와 B가 암실 내에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입니다. 요 질문이 당연히 뭐가 되냐? 입력이잖아. 응? 동일한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쳐봐. 이 출력이지.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야. 아까 우리가 인간하고 로봇 찔리면은 뭐 고통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럼 만약 물질이 다르다 기능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이때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겠다. 얘네들은 똑같은 거겠다. 다시 말해서 기능은 동일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치?
기능주의 입장에서. 두 번째,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BCI로 암실내에 있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치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이에요. BCI로 아까 그 무슨 이상한 그 뇌에다가 인터페이스인가 뭔가 깐 거. 그러면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났냐? 자, 이게 인지 과정이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이거 인지 과정입니다. 그러면 인지 과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만드는 거라며,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지 과정이라고 한다면 B는 심적 상태가 생겨났구나. 그렇지. 그렇잖아.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자, A의 해석에 의존해서 의미가 나타난다. 그럼 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럼 이거 뭐야? 파생적 상태죠. 그지? 의존하는 거니까. 해석에서 만약에 일단 파생적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 맞죠? 응? 맞잖아. 파생이잖아. 3번이고. 그 다음에 자, 오답은 4번을 잘 맞았어요.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막대기에 의해서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다 했는데 어떻게 A가 막대기가 몸의 일부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에 잠깐만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각이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각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지각을 했다면, 막대기를 갖고 지각을 했다면 막대기는 내 몸이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이 맞다는 거죠.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막대기에 의해서 A가 그 사물의 위치를 지각했잖아요. 자, 이걸 지각하면 그게 뭐다? 몸이다.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 따르면 객관주의죠. 객관주의야. 자, 객관주의에 따르면 BCI를 통해서 일명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자극에 따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다. 물질로 환원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물질적 반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맞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